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 강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좀 전매가 가능한 123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매물들의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의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9,000여 가구가 전매 제한에서 좀 벗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단지들도 있는 만큼 입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두루 갖춘 매물이 아니라면 굳이 전매를 통해서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준공 후까지 투자를 고려해서 선별하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월요일 투자의 정석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분양권 전매 해제 단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해제 단지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11.3 그 대책의 이제 기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제 그 매매에 대한 규제를 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서울 이제 강남 4구와 그다음 과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에 그다음 매매가 이제 가능하게 했고요. 그 외 지역이나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시다가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하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용 형태의 부동산 중심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경기가 지금 생각만큼 좋지 않다라든가 또는 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11.3 대책뿐만 아니고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고려하면 약보합세가 이제 지속될 거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분양권 전매가 해제된 지역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전체적인 어쨌든 시장 상황을 조금 살피셔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요소를 조금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선별적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철저한 분석을 조금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안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별적인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 요소를 반드시 하셔가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투자 포인트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좋은 물건을 어쨌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발상 이제 같은 생각이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사이클을 그리는 경기 사이클과 비슷한 형태를 진행을 띠고 있습니다. 늘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이 되거나 좀 빠지면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보신다 그러면 2017년, 18년 이런 조금의 조정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정석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요소, 개별적인 요소를 분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또한 좋은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아마 투자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의 정석 첫 번째 매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2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층에 해당되고요. 대지 면적은 177.5제곱미터입니다. 1층 상가와 원룸 1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보실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마포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마포구는 한강을 끼고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홍대라든가 뭐 신촌 이제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정 균형 촉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발전소 지하화라든가 카페거리 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상암 DMC가 있고 또 한강을 또 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포구가 어쨌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망원역에 이제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마포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가라든가 이 형태가 상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발전소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합정역 개발이라든가 또 홍대 상권이나 신촌 상권이라든가 상암 DMC라든가 기타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제가 오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진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여건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반적인 이제 큰 그림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좁혀 보시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6호선 망원역에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 편의시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상암 DMC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홍대 상권이 크게 놓여 있습니다. 또는 신촌 상권이 있고 이런 또 상권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한강변으로 뛰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도 편리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인근에 뭐 성산초라든가 뭐 성서초라든가 또는 홍익 4대 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도 이제 배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이 더 중요한데요. 뭐 상암 DMC라든가 이쪽에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 또 쉽게 또 활용할 수 있고 생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시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또 밑에 한강이 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또 한강에 또 이제 나가셔가지고 편하게 또 이렇게 또 여가를 즐기시기에도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포인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마포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의 포인트 있고 향이 많이 또 발전된 곳 또 그 이후에 발전되지 않은 곳은 실제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나 상주 인구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개발 호재들도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개발 호재 같으면 제가 쭉 이제 어떤 물건들 말씀드리면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는데 뭐 호재라는 게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호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지역이 어떻게 가치가 올라가느냐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 마포구 자체가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측 같은 경우에 이제 홍대 상권이나 또 신촌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그런 또 개발 이슈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발전소 이제 같은 이제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카페거리 조성이 이제 꾸준히 지속이 또 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남쪽에 이제 갖춰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정동 같은 경우가 합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지금 또 진행이 됐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요. 이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되면 북쪽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상암 DMC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형성되는 바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 나오면서 망원역에 한 2분 거리에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 망원역을 중심으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망원역에 있는 어쨌든 상권들 자체가 지금 후면거리로 해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가가 최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뛰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뛰었고요. 향후에도 어쨌든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면 쪽으로는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조금 더 나가시면 이제 뭐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전체가 어쨌든 하나의 전체적인 면에서 좀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형태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인리 발전소 지하 사업을 좀 필두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 특징들 어떤지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건물은 이제 전체 이제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상가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카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커피숍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룸이 이제 1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풀옵션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풀옵션 그러면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가 다 완전히 이제 갖춰주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라 이제 공실 없이 운영되는 그런 지역이고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가 원룸이 함께 지어진 구조인데요. 자, 실제 투자 금액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나요? 네, 투자 금액이 조금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 건물이고 땅이 어쨌든 한 6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싼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매가는 30억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는 이제 보증금 5억에 현재 월 83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럼 대출이 한 16억 정도 예상이 되면 실투자 금액은 한 9억 정도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좀 보여주시는 거라서 실투자 금액이 좀 만만치는 않은데요. 자, 어떤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전체 금액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크기 때문에 물론 실투자 금액은 이제 10억 조금 이제 그 언저리에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또 여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찾는 수요가 많고 실제로 따지면 이제 이게 상가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층 상가를 두고 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노후에 또 노후 대책으로 자금이 쓰시다 그러면 또는 이제 자기 가진 자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산을 리모델링 재편성하실 필요가 있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는 연장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하나로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또 편합니다. 사실 편하고요. 여러 군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관리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2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층 중 5층에 전체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대지 면적은 177.5제곱미터입니다. 1층 상가와 원룸 1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죠.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매물은요.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 인접해 있고요.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1층에 해당이 되고요. 방 2개와 욕실 1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수원도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원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수원의 약간 이제 동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것은 신분당선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서울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측면이 하나의 크게 대두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도시라는 측면과 향후에 여러 가지 경기도 어쨌든 청이라든가 신청사가 이주하게 되고
수원 컨벤션 센터가 또 이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대학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 남부의 최대 어쨌든 법조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법조타운 자체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그거 아니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 신분당선 연장선이 광교 중앙역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이 들어가면 이쪽은 수원 쪽에서도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 좀 인접을 하고 있고요. 광교 신도시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입지 여건 분석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입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입지에 임의무 같은 경우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교 중앙역이 제가 새로운 핵심 형태의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고 향후에 이제 수원 전체에서 보시면 하나의 이제 어쨌든 중심이 되는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교 중앙역 자체에서 한 2분 거리에 굉장히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이제 경기도청 자체가 이제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보시면 이제 광교 법조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바로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보시면 뭐 아주대라든가 뭐 경기대 대학도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아울렛이 이미 많이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기 위해도 굉장히 편리한 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이제 호수공원 같은 경우 일산 호수공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굉장히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이제 주변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생활 편의 형태로 많이 갖춰질 것 같은데요. 이런 호수공원까지 보행자 거리가 조성되는 그런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풍부한 임대 수요와 함께 개발 호재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입니다. 자, 이 지역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히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쭉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도시를 볼 때는 그 도시에서 축이 중심축이 되는 자리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는 경우 또는 반영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발 호재는 기본적으로 반영된 개발 호재는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원 이제 광교 신도시 자체도 꾸준히 성장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형태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이건 이제 수도권 남부로 따지면 사실은 세 가지 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고 그 위에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테크노밸리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은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 뭐 6천여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수원 광교 신도시가 한 7만 7천여 명 정도 이제 계획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 컨벤션 센터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뭐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가 몰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교 법조타운이 남부 최대 법조타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 이제 그 신청사가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대기업 자체도 뭐 CJ라든가 기타 뭐 삼성 디지털 시티라든가 이런 형태도 주변에 대기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가치 상승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뭐 역세권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라는 형태, 그다음에 산업단지 형태가 꾸준히 배포가 되어 있고 배진이 되어 있는 것보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이제 가치 상승이라든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봐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잘 들어봤고요. 건물 특징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건물 이제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정도로 총 한 87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20층 중에 1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115.47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전용은 59.18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테라스 설계로 테라스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 내에서는 투룸 구조, 희소 가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 이상의 이제 전용 공간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라스 설계로 인해서 브랜드 차별화도 좀 되어 있고요. 투룸 구조라서 희소 가치도 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투자 금액 분석 부탁드릴게요. 이 앞에 건물은 뭐 3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싸지만 요거는 좀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한 4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한 5천만 원에서 월 11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투자 대상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 2017년을 보면 2016년, 15년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게 사실이고요. 향후에 2017년 금년이나 2018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은행 금리가 이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에 따른 수익률이 거의 5%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정도 되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찾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위치나 입지가 원체 좋은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여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가격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액의 이제 투자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약간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인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형태가 진행이 되는지도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2020년 정도에 어쨌든 이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20년에 완공이 되는 주변의 형태를 보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호재나 건물들이나 입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완공이 되는 만큼 그 시점에 가면 이 가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보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어쨌든 찾으신 분한테는 미래 가치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 인접해 있고요.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1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욕실 하나,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무료 세미나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미나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조금 더 서울을 중심으로 약간 좀 벗어나지만 핵심적인 위치, 입지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물건이라든가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세미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